이야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희, 그리고 오혜림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 어디까지가 업무상 사고고 또 어디까지가 업무상 사고가 아닌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뭐 업무를 하시다가 뭐 산재를 당하신 경우도 되시긴 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휴게 시간이나 아니면 뭐 사업주가 제공한 그 휴게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 혹은 뭐 사업주가 관할하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본인이 이제 참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모두 다 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를 하는 중간에 네네. 쉬는 시간에 휴게실 가서 쉬는 것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몰랐네요. 네네네. 꼭 업무를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사례, 혹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네. 어떤 회사에서 그 모든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그 워크숍을 갔어요. 워크숍 가야죠. 단합이 되고 모두가 함께 해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뜻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워크숍을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녁 공식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 직원들 간의 이제 술자리에서 술이 이제 과하게 드시고 난 후에 그 화장실에서 그 토사물에 의해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신 질식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네네. 토사물로 질식사로 사망을 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시에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 직원분들도 굉장히 이제 놀라셨고 하셨고 뭐 배우자분도 굉장히 놀라셨었는데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쟁점이 이제 두 가지였죠. 그 워크숍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주관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것이 자발적인 거냐 아니면 회사에 어떠한 이제 제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와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술을 먹었기 때문에 즐겨서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업무상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사의 공식성 같은 경우는 비용 같은 경우 회사에서 다 모든 걸 이제 지급을 했었고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직원분들에게 모두 휴일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됐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명이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워크숍 가는데도 휴일 그런 수당을 줘요? 예, 휴일 근로 수당 그 회사는 지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워크숍에 대한 재반 비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 안 됐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만약에 지금 뭐 친한 직원들끼리 뭐 3, 4, 5로 우리 여행을 가자 했을 때 어떤 회사의 뭐 지원도 없이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의 수행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참석을 했었고 뭐 사전에 공지도 돼 있었고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게 되신 건가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증명을 했어야 됐었던 건 그분의 이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신 거냐, 아니면 뭐 회사에 강요가 있었냐, 아니면 뭐 특별한 제지가 없었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솔직히 그건 애매한데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회사 쪽에서 이제 확인서를 작성을 해줬던 것이 당시에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 이제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축하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고조가 됐었다. 이런 축하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많이들 드셨고 이분만 특히 많이 마셨던 게 아니라 모두들 많이 드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특별한 제지를 하진 않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산재로 인정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억울할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워크숍을 가서 술을 과하게 마시면 상식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네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는 근로자가 그 사업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본인이 사업장의 그 2층에 간이 침대를 놓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 아니긴 안에. 하지만 네. 사업주의 이제 승낙 없이 오. 본인이 이제 임의로 간이 침대를 이제 놓아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네. 뭐 쉬시기도 하셨던 거죠. 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날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네. 개인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그 간이 침대에서 추락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 네,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주의 이제 지배 관리 하에 있는 네. 그 근무지 안에 있긴 하지만 네. 그 간이 침대 설치나 그 휴게 장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제 알지 못했고 관리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이제 산재로 인정되시지 못하셨죠. 와, 그거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또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래도 사업장 아니잖아. 근데 왜 산재가 안 돼? 라고 따지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네네. 그렇죠. 네네. 아,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닥친 사례가 산재로 될지 안 될지 아무리 사업장 안에 있었다 한들 사업장 안에 있어도 관리하에 있느냐 없느냐가 확연히 달라지면 네네. 이게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 일단 사업주의 그 지배 관리 하에 있는 네. 그 안에 이제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그런 간이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용인하거나 승낙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었죠. 안에 휴게실 만들더라도 꼭 승낙을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산재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네.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참고를 하셔서 하시되 이 사례만으로 무조건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가능성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맞습니다. 정확한 건 네네. 노무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본다면 맞습니다. 네, 네네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짐작은 해보지만 정확한 건 노무사님하고 상의를 꼭 해야 된다는 걸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